극좌표계에서의 이중적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면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영역 D가 직교좌표계, 즉 XY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를 주로 다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절에서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영역 D가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이나 또는 원의 일부분 형태 또는 아예 처음부터 심장형이라든가 사엽장미선 아니면 삼엽장미선, 연주형 그래프 이와 같이 아예 처음부터 극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런 영역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입니다. 원을 만약에 직교좌표계에서 표시하려고 한다면 다음같이 표시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x의 범위를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라 가정할까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요. 보다시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영역이 좌표축의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상수 범위로 잡았다면 다른 한쪽은 변수 범위가 돼야 되죠.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y의 범위는 변수 범위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인아웃을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가는 선과 나오는 선을 따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을 때 들어가는 선은 아래쪽에 하반원을 뚫고 들어가고 나오는 선은 위쪽에 상반원을 뚫고 나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직교좌표계를 이용해서 표시하려고 한다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돼야 돼요. 자, 이 영역을 r로 표시했네요. r로 표시해 볼까요? xy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x는 마이너스과 1 사이에 있고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들어가는 선은 이쪽이고요. 나오는 선은 여기니까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을 뚫고 들어가서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의 원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와 같이 직교좌표계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y쪽 즉 변수관 쪽에 보다시피 루트가 나와 있어서 좀 번거롭기도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표현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이와 같은 동심원 모양의 x축 윗부분을 나타내는 이런 도형을 직교좌표계로 손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못할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분의 범위를 이 영역의 범위를 여러 번 나눠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작은 원이 반지름이 1이고 큰 원이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얘를 하려면은 다음같이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즉 이쪽에 빗금친 영역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 y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의 상반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y의 범위는 아래쪽에 있는 이 원보다 크고 위쪽에 있는 이 원을 넘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부터 2 범위 안에서는 오른쪽이죠. x의 범위는 1부터 2까지가 되고요. y의 범위는 0보다 크고 이 위에 있는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을 넘지 못하니까 이 오른쪽 이 동심원 모양의 위에 반쪽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얘를 집합을 3번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직교좌표계가 보다시피 루트를 포함하고 있어서 적분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여러 번 나눠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영역 즉 적분 영역 D나 또는 R이 원이나 원의 일부분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극좌표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를 극좌표계로 바꾸면 좀 더 수월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R세타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시해 볼까요? 그렇다면 R세타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R은 그로부터 거리 개념이니까 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0보다 커놨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을 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은 한 바퀴 삥 돌죠. 그래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2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영역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영역을 표시해 봤는데요. 직교좌표계보다는 극좌표계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R도 세타도 모두 다 상수 범위가 됐습니다.
따라서 아무거나 먼저 적분해도 상관없겠군요. 물론 피적분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분할 때 어느 게 수월하고 어느 게 복잡한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이 범위만 놓고 본다면은 둘 다 상수니까 아무래도 근호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월등히 적분하기가 수월해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을 역시 편의사 왼쪽을 R1, 오른쪽 R2 영역이라 보겠습니다. 앞서 직교좌표기에서 적분할 때는 직교좌표기에서 영역을 표시할 때는 영역을 3번 나눠서 풀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극좌표기를 쓰면 단 한 번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극좌표기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자, 이제 여기도 얘보다는 크고 얘를 넘지 못하죠. 그래서 R은 이 작은 원보다는 크고 큰 원보다는 작습니다.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이고요. 큰 원의 반지름은 2가 되니까 R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보다 크고 파이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타는 0보다 크고 파이를 넘지 못하니까 앞서 직교좌표기로 이 오른쪽 영역을 표시할 때 3번 나눠서 표시했어야 될 문제를 이제 극좌표기를 표시하니까 아주 간결하게 손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원이나 원의 일부분이 되어 있을 때는 직교좌표기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극좌표기를 표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학습 주제는 극좌표기로 어떤 영역을 표현했을 때 그 영역 안에서 이중적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직교좌표기와 극좌표기 사이의 1:1 대응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죠. 직교좌표기와 극좌표기 사이의 1:1 대응관계는 자, 극과 극축이 있을 때요. 평면상에 한 점이 있습니다. 한 점 P가 있고 이걸 R세타로 표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극입니다. 극으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는 R이고요. 그리고 극축으로부터 이 노란색 선분까지 이루는 각을 세타로 표시했을 때 우리는 R과 세타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좌표계를 극좌표계라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직교좌표계는 이 극축을 품고 있는 수평선을 X축 그리고 세로축을 하나 수직인 세로축을 만들었을 때 이걸 Y축이라 본다면은 직교좌표계에서 본다면 수선의 발리를 했을 때 요 길이가 X가 되고 요 길이가 Y가 되니까 XY를 R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 되고 Y는 R 사인 세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교좌표기와 극좌표기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극방정식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걸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위의 사를 들여다본 영역이 이렇게 원이나 원의 일부분 형태 또는 아예 심장형과 같은 극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영역을 이렇게 극좌표기로 표시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극좌표기가 주어졌을 때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이중적분의 극좌표로의 변환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 나왔고요.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각의 편차가 기껏해 0과 2파의 범위 안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에 영역 R 위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을 극좌표 R과 세타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극좌표계에서는 이와 같이 요게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한 것이고요.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치환적분 하듯이 계산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 적분교 하나 빠뜨렸군요. R이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은 A부터 B까지입니다. R은 A부터 B까지고 세타는 알파부터 베타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직교좌표계에서의 DA는 DX, DY였었던 것에 비하여 극좌표계에서의 DA 값은 보다시피 R, DR, D 세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 DA 값이 R, DR, D 세타일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교좌표계에서의 이중적분을 계산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앞에 14장 1절에서 우리는 위의 살을 들여다본 영역 R이 만약에 좌표축의 평행한 직사각형 영역이었을 때 우리는 X축의 평행하게 Y축의 평행하게 해서 마치 바둑판 모양으로 잘게 쪼갠 적이 있었죠. 즉 적분 영역 R을 잘게 분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분할된 영역을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이렇게 위의 살을 들여다본 영역이 좌표축에 평행하게 되어 있을 때 그럼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이고요. 이제 우리는 잘게 쪼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 영역 R을 바둑판 모양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직교좌표기일 때 이렇게 영역 R을 잘게 분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극좌표계가 주어졌을 때 마치 부채꼴의 일부분처럼 주어지는 영역을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영역이죠. 이런 영역이에요. 마치 컴파스를 이렇게 했을 때 보다시피 부채꼴 비슷한 영역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부채꼴의 일부분 형태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이 영역이 만약에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적분 영역 R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심원이 있을 때 각을 잘라서 원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직교좌표계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극좌표로 표시하는 것이 월등히 수월하다는 것을 이런 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주어지는 영역 R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역 R을 이제 컴파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컴파스를 그렸을 때 여기가 R은 그거로부터 거리가 R은 이퀄 A예요. 다음에 또 컴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은 이퀄 B였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극축으로부터 이루는 각이 여기가 세타 이퀄 알파, 여기가 세타 이퀄 알파고요. 또 쭉 가서 저쪽이 세타 이퀄 베타였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이 철순값은 A보다 크고 B보다 작고 세타 철순값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영역을 이제 우리는 영역 R이라 놔보겠습니다. 자, 이 영역은 부채꼴의 일부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직교좌표계의 영역, 좌표축의 평행한 직사각형 영역을 바둑판 모양으로 잘게 쪼갰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런 영역을 이제 다음같이 잘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잘 볼까요? 이제 우리는 컴파스를 대고서 하나하나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R은 이퀄 A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등간격으로 얘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절단하는데요. 이제 위치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R0, 그 다음에 여기가 R1이라 보겠습니다. R1, R2, R3 쭉 갔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를 절단했던 것을 N번째라 해볼까요? 편의상. 자,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어딘가에 I-1번째가 있습니다. I-1번째.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RI번째 점이 있더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각도기를 가지고서 이제 세타를 잘게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렇게 분할했을 때 여기를 세타 제로라 놓겠습니다. 물론 세타 제로는 알파요. 여기서 R 제로는 A 값을 나타내고요. RM은 B 값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타 1 여기에요. 요 선 따라서 생각하면 돼요. 세타 2, 세타 3, 세타 4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요거는 세타 n번째라 해보겠습니다. 물론 세타 n은 베타 값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여기 어딘가에 쭉 잘라봤을 때 세타 j-1번째와 세타 j번째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세타 j-1에서 세타 j에서 세타 j-1을 빼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극축이죠. 극축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각이 세타 j고요. 극축으로부터 여기까지 각이 세타 j-1인데요. 요 사이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 사이각이에요. 요 사이각을 우리는 뭐라 할 것이냐면 델타 세타 j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기호를 표시해 볼까요? 델타 세타 J는 세타 J에서 세타 J-1을 뺀 값을 델타 세타 J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i-1과 Ri가 있었죠. 그래서 Ri에서 Ri-1을 뺀 값을 우리가 델타 Ri라 써서 표시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나요? 우리는 보통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요, 각을 그냥 균등분할하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시를 썼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세타 n에서 세타 제로까지,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이게 베타, 이게 알파예요. 이걸 전체를 n등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등분한 값을 우리는 편의상 델타 세타를 놓을 겁니다. 뭐 첨자를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요. 여기 이제 첨자를 쓴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는 델타 세타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붙인 것뿐이고, 만약에 등분했다면 굳이 이거를 첨자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R0에서부터 Rm까지는 다르게 표시한다면 A부터 B까지의 길인데요. B-A를 써도 되고 RM 마이너스 R0 할까요? 이것을 M등분한다고 가정할까요? M등분하게 된다면 이 하나하나의 간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델타 R로 표시할 것이고요. 여기도 처음에 I라는 첨자를 붙인 것은 I번째 위치에 있는 간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건데요. 만약에 등간격으로 계산하게 되면 첨자를 굳이 붙일 필요 없습니다. 매 간격마다 다 똑같거든요. 이 각도 다 똑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 등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들쭉날쭉하게 분할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보통 이렇게 등분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만약에 등분했다면 첨자를 붙이지 않으면 되고요. 등분하지 않고 임의대로 분할했다면 첨자를 붙여서 구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우리 편의상 등분합시다. 아무래도 문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 보이니까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등분할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영역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 영역을 우리는 R 영역, IJ 영역이라 해보겠습니다. 이 RIJ 영역 안에 표본점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점을 하나 선택할 거예요. 이 영역 안에 표본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표본점은 우리가 R은 I번째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세타는 J번째 위치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편의상 표본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타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RIJ 영역의 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IJ 영역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따로 띄어서 여기다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대략. 그럼 여기가 요 빗금친 영역이 바로 RIJ 영역입니다. RIJ 영역이에요. 이 영역의 넓이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영역의 넓이를 델타 에어리의 약자를 써서 A 그리고 IJ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역의 넓이를 우리는 다음같이 계산할 겁니다. 여기가 극이에요. 극. 그 다음에 여기 중심각의 크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델타 세타 J. 첨자 쓰지 말까요? 델타 세타라만 쓰겠습니다. 요 각이 델타 세타예요. 자, 이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RI-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I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간격은 바로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델타 R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까지 해야 됐죠? 우리는 이걸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 델타 AIJ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서 계산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의 넓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AIJ예요. 자, 이제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면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 커다란 부채꼴의 반지름은 RI예요. RI의 제곱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 그 다음에 델타 세타죠.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뺍니다. 2분의 1 부채꼴의 반지름은,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은 RI-1의 제곱 그리고 중심각은 델타 세타예요. 공통항이 있군요. 2분의 1과 델타 세타가 공통이라서 묶어내면은
이렇게 묶어내 볼까요? 그럼 여기는 ri의 제곱 마이너스 ri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2분의 1 ri 플러스 ri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ri 마이너스 ri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ri 마이너스 ri 마이너스 1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델타 r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델타 r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잘 볼까요? ri에다가 ri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둘로 나눴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더해서 둘로 나눴으면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은 어디냐면 이 길이의 정 가운데를 말합니다. 이렇게 2등분된 요 길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ri 바라 표시하겠습니다. 산술평균에 위치해 있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ri에 바라 표시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보면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ri 바 곱하기 델타 r 곱하기 델타 세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요 색칠한 영역의 넓이가 구해졌습니다. 이 색칠한 영역의 넓이 델타 iij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이 영역 위에서 표본점을 하나 선택하죠. 이 표본점은 ri의 스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타 j의 스타 이렇게 됩니다. 이 점에서 정의된 함수값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직교좌표계에서의 이중적분의 정의를 했던 것과 동일하게 밑면적 곱하기 이 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할 겁니다. 자, 그래서 f 이 점에서 함수값이에요. ri의 스타 그리고 세타 j의 스타 함수값에다가 그 다음에 밑면적의 크기를 곱합니다. ri 바 델타 ri 델타 r 그리고 델타 세타예요. 밑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작은 어떤 요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건축물로 얘기하면 건물로 말하면은요 약간 아치형 모양의 빌딩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상 이 함수가 xy 평면 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듯한 직육면체의 부피가 아니라 건축물로 얘기하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아치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략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휘어져 있고 옆에는 직선이고 뒤도 이렇게 파여져 있다고 보기에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아치형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쭉 올라가 있는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빌딩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해보려고 해요. 자, 얘를 이제 계산하니까 입체의 부피가 구해질 것이고 얘네들을 한 번은 i에 대해서 i가 1부터 m까지죠. 1부터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예요. j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예요. j도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를 다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작은 입체들의 부피들의 총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 떠있는 곡면이 매끄러울 텐데 얘는 뭐예요? 마치 그 건축물 빌딩 같은 모양을 다 붙여놓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들쭉날쭉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잘려진 형태로 되어 있을 테니까 정교하지가 않죠.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미트 m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것이고 또 한 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것입니다. 이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 극한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때 우리는 얘를 기호로 다음같이 표시할 것입니다. 기호로 리미트하고 시그마는 한 짝이 인테그랄 기호로 바뀐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영역 R 위에서 정의된 함수 f, 자 이제 여기에서 시그마 때문에 첨자를 다 붙여놨었는데 시그마를 쓰지 않고 인테그랄 기호로 바꾸려고 하니까 당연히 첨자를 떼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는 바로 이렇게 영역 안에 있는 한 점, 임의의 표본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타를 썼는데요. 리미트를 붙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잘게 쪼갠다는 얘기죠. 이거 되게 잘게 쪼개려고 해요. 이렇게 잘게 쪼개고 컴파스로 이렇게 잘게 쪼개버리면은 그러면 이 작은 영역 안에서 또다시 표본점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무한히 계속 쪼개다 보면은 결국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지칭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R세타로 표시되는 모든 점을 다 지칭할 테니까 스타를 떼어버리고 첨자도 떼어버리고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첨자 떼어버리고 바도 떼어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게 쪼개버리면 결국은 RI 바라는 개념은 두 점의 산술평균이라는 얘기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잘게 쪼개버리면은요 결국 이 안에 있는 모든 그로부터 거리가 R이 되는 모든 점들을 다 지칭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바를 떼어버리고
첨자도 떼어버릴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델타는 당연히 D로 바꿔야지요. 그래서 델타 R은 DR 이와 같이 됐습니다. 델타 세타 D 세타 이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영역 R이 극좌표 형태로 표시가 되는 영역이라면 극좌표 상에서 정의되는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은 보다시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볼까요? 여기가 바로 직교좌표에서 말했던 DA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걸 바꿔놔도 되는 거거든요. 델타 AIJ는 델타를 D로 바꿔놓으면 IJ를 떼어버리면 당연히 DA가 돼요. 그래서 직교좌표계에서의 DA는 DX, DY였던 것에 비하여 극좌표계에서의 DA는 RDR, D세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까지가 되셨죠? 우리 직접 이 R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RDR, D세타 공식처럼 꼭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영역 R이 극좌표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극좌표계에서의 이중적분은 RDR, D세타 이와 같이 나타내집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다뤘던 이런 정리가 얻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간단하게 R과 세타만 쓴 것뿐이에요. R과 세타를 이용해서 아까 여기다 썼던 것처럼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니까 그대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해서 대응시키면 돼요. 여기는 인터널 기호가 하나 더 있었었는데요. 선생님이 빠뜨렸습니다. 여기는 A부터 B까지예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극좌표로 주어진 영역이 주어졌을 때 이중적분은 이렇게 RDR, D세타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직교좌표계에서의 DA는 DX, DY였던 것에 비하여 극좌표계에서의 DA는 RDR, D세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요 영역이 바로 RDR, D세타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색칠한 요 영역은 바로 RDR, D세타 역할을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R, D세타로 표시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그리고 부채꼴의 반지름을 곱한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부채꼴의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면 요 호의 길이 L이라면 L은 R 세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여기가 D 세타로 표시한 거고 이걸 R로 표시하면 호의 길이가 R, D 세타. 그리고 DR은 요 길이 마치 이 작은 영역은 이게 원래는 직사각형이 아닌데 비슷하게 직사각형처럼 근사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공식을 외우기 수월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유도가 됐었던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금방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극좌표계에서의 이중적분을 셈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요 R을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1번 봅니다. 영역 R은 중심의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과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에 의해서 유괴된 위쪽 반평면에 있는 영역이다. 이거 바로 앞에서 했던 이 영역이군요. 요거예요.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과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의 위쪽 반평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역이 주어졌을 때 이 이중적분의 값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역 R을 앞에서도 표시해 봤던 것처럼 R 세타 좌표기를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작은 원의 반지름보다는 크고 큰 원의 반지름보다는 작지요. 그리고 위쪽 반평면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0부터 파이까지만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영역 R을 극좌표기로 표시를 했으니까 이제 이중적분을 극좌표로 바꿔서 계산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지기는 얘가 직교좌표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교좌표기로 주어진 것을 극좌표기로 바꿉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Y는 R 사인 세타가 되니까 R 사인 세타, 그리고 Y의 제곱이니까 제곱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R, DR, D 세타예요. 즉 R을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R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R과 세타가 모두 다 상수범위니까 아무나 먼저 적분해도 되는데요. R을 먼저 하고 세타를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1부터 2까지가 되고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얘네들을 먼저 R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가 되고요. 자, 이렇게 전개하니까 3R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R의 3승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이렇게 전개하면 4R의 3승을 적분합니다. 4R의 3승은 R의 4승이죠. 이거 미분하면 4R의 3승 나오고, 이거 미분하면 3R의 제곱이 되거든요. 자, 이와 같이 돼서 이렇게 전개한 것을 보면은 4R의 3승을 적분하니까 R의 4승, 그리고 사인 세타의 제곱이 있어요. 우리는 안쪽은 지금 R을 먼저 적분한 거예요. R은 1부터 2까지 가고요. 바깥에 D세타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R을 먼저 적분하고 세타를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0부터 파이까지가 되고요. 2의 3승은 8. 8 코사인 세타에서 2를 대입한 거 빼야 되니까 8 코사인 세타에서 1 코사인 세타를 빼니까 아예 한꺼번에 연산해서 7 코사인 세타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의 4승이죠. 2는 4. 4, 4, 16이고 1을 빼니까는 15. 15 사인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D세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하이퍼보리 사인의 제곱, 하이퍼보리 코사인의 제곱은 반드시 우리가 식을 변형해야만 된다는 것을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자, 이제 7 코사인 세타, 그리고 15, 그리고 사인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D세타예요. 정돈해 보도록 할까요? 자, 7 코사인, 바로 적분합시다. 7 코사인의 부정적분은 7 사인 세타가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2분의 15의 적분은 2분의 15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 4분의 15, 그리고 사인 2세타와 같이 됩니다. 요거 미분해 볼까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합산하면서 안에 콧돈 미분하면 2가 나오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타 철순값은 0부터 파이까지인데요. 종점을 대입하면 사인 정수의 파이 다 제로입니다. 여기만 남아있네요. 2분의 15 파이가 됐고요. 사인 정수의 파이 다 제로고요. 0을 대입하면 다 0이니까 답은 2분의 15 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극좌 표기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적분하기가 올뜨기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만약에 직규좌표를 적분하려면 영역을 3번 나눠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적분이 되겠죠. 하지만 극좌 표기를 바꾸면 이렇게 수월하게 계산 가능한데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 R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R, DR, D 세타입니다. 세트로 같이 기억해 두세요. 직교좌표기의 뒤에는 dx, dy인데 극좌표기에서의 뒤에는 r, dr, d 세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다 그렸던 그림이었고요. 자, 이제 이어서 예제를 보겠습니다. 평면 z 이퀄 제로와 포물면으로 둘러싼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포물면은 이 종모양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종모양 그래프입니다. 구가 아닙니다. 이게 가느다라면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기 똑같이 1이긴 하지만 구가 아니에요. 좀 너무 과하게 그렸나요? 아무튼 종모양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구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반구였다고 볼게요. 그런데 이 포물면은요 약간 안쪽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약간 달라요. 아시겠죠? 이건 바깥에 있는 건 반구, 얘는 포물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얘가 바로 z는 이퀄 1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고 z 이퀄 제로는 바닥에 있습니다. 자, 이 바닥에 있는 면을 잘 살펴보니까 위의 살을 들여다보니까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되는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위의 살을 들여다본 영역이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위에서 정의되는 이 공면에 의해서 둘러싼 입체의 부피는요, 위에 떠 있는 공면은 얘예요. 그리고 그림자 영역은 이 원판 내부고요. 따라서 적분 영역은 얘가 될 것이고 적분해야 되는 함수는 이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입체 부피 V를 구할 때 이 영역을 우리가 D라 놓겠습니다. D상에서 위에 떠 있는 함수 1-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을 적분해야 됩니다. 근데 D가 보다시피 적분 영역이 지금 보다시피 원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직교좌표기를 계산하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극좌표기로 바꿔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은 R이 취할수 있는 값은 0부터 1이고 세타는 한 바퀴 삥 돌아가서 0부터 2파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1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묶어내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건 r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교좌표계와는 다르게 극좌표계에서는 그냥 dr d세타가 아니라 r dr d세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강조하기 위해서 r을 여기다 다시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dr d세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 이거 전개합니다. r을 r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분의 r의 제곱이 되고 r의 3승을 적분하니까 4분의 r의 4승이 같이 됐습니다. r이 철승값은 0부터 1까지고 d세타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면 2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2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1. 4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0부터 2파이까지 이 안에는 다 상수 나가버렸으니까 1d세타입니다. 피적분함수 1이면 구간의 길이와 같다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 2파이가 되는군요. 정돈해 보니까 2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이 입체의 부피는 2분의 파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조금 일반적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A의 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A가 돼요. 여기는 A 제곱이 되고요. A는 양수예요. 자, 이렇게 되는 원포울면을 좀 더 일반화된 현상이죠. 방금 전에 구했던 건 A가 1인 꼴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다 바꿔놓으면 돼요. 이 문제에 대한 예제 2번은 이미 풀었습니다. 우린 좀 더 일반화된 형태를 기억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A 제곱으로 바뀌었겠죠.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나머지 세타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A 제곱이 됐습니다. A 점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부터 A까지가 되고 뒤에는 똑같은데 앞에는 A 제곱 R이에요. A 제곱 R이니까 R에 대해 적분하니까 2분의 R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A 제곱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뒤에다 씁시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이 됩니다. A를 대입하면 2분의 A의 4승, 4분의 A의 4승, 그러니까 4분의 2,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A의 4승이 나와요. 이렇게 돼요. A 4승, A 4승이 돼요. 그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낸 것 뿐이고요. 2를 적분하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2파이예요. 여기는 A의 4승이 되고요. 정도라니까 2분의 파이, 그리고 A의 4승이 좀 더 일반화된 결과예요. 여기서 A의 4승은 뭐냐면 곧 요거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입체의 부피는 2분의 파이, 앞에 있는 숫자에 다시 제곱을 한 게 A의 4승이죠. 마치 공식처럼 잘 활용해 둘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1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뭐 4나 9 이런 게 나온다면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물론 학교 시험이니까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단답형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이렇게 결과를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특별한 결과들은 잘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입체 부피를 구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어서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을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이제 확인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반구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구는요, 여기가 좀 더 두툼해요. 이렇게 바깥으로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폴면은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반구랑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극방정식에서의 넓이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게 뭘 나타내냐면 앞서 다뤘던 것은 R의 최할순값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일반화시켜 보려고 해요. 위의 사를 들여다본 영역이 이렇게 R이 상수 범위만 있다는 보장 없지요. 만약에 R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런 걸 왜 따지려고 하냐면 위의 사를 들여다본 영역이 만약에 하트 모양, 즉 심장형 모양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는 R이 결코 상수로 나오진 않겠죠. 자, 그래서 위의 사를 들여다본 영역이 만약에 R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고요. 세타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세타 이퀄 베타인데요. 여기가 극입니다. 자, 극으로부터 이제 짧은 쪽에 가까이 있는 쪽의 극방정식은 R은 이퀄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H1 세타라고 그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극방정식이 R은 이퀄 H2 세타를 한다면 그럼 이 영역을 R이라 놓겠습니다. 이 영역을 R이라 놓는다면 여기 이제 D로 표시했군요. 이 영역을 D로 만약에 표시한다면 당연히 그로부터의 거리 인아웃을 얘도 따져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인과 아웃을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은 H1 세타, 들어가는 것은 H1 세타, 나가는 것은
H2 세타라는 얘기예요. 세타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변수관을 먼저 적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R이 변수관이니까 R을 먼저 적분해야 됐죠. 그리고 세타를 나중에 적분해야 됩니다. 여전히 DA에 해당되는 것은 RDRD 세타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했던 직교좌표계와 비슷하죠. 변수관을 먼저 적분하고 상수관을 나중에 적분한다는 것 이치는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이건 그림 조금 아까 그렸던 그림하고 대응되는 개념이고요.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엽장미선에 한 개의 닫힌 곡선이 둘러싼 내부의 넓이를 이중적분을 이용하여 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이중적분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피적분 함수를 1로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중적분에서 피적분 함수가 1이면 그 영역 D의 넓이 값과 값의 크기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먼저 사엽장미선이잖아요. 이 사엽장미선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요. 사엽장미선에 한 개의 닫힌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개의 닫힌 곡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릴 때는 한복 그리기 하듯이 이렇게 쭉 그렸습니다만 그림을 이렇게 보면 하나의 닫힌 곡선 모양으로 겉보기에 나타나죠. 이 하나의 닫힌 곡선이 둘러싼 내부의 넓이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중적분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그림이 대칭성이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계속 그림을 그렸을 때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궤적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요 한 고리의 모양을, 고리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칭성이 있어요. 나뭇잎사기의 반쪽 있죠. 요 반쪽의 넓이를 구해서 대칭선으로부터 2배를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보도록 할까요? 대칭선으로 2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 A는 대칭선으로부터 2배를 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위에 반쪽의 영역을 D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D상에서 1, DA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얘네들을 극방정식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엽장미선이니까 R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R은 그로부터 거리 개념인데요. 보다시피 요 노란색 곡선의 궤적이 이거거든요. R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이 곡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그림을 잘 보세요. R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세타 0이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지나는 세타 값을 찾아야 돼요. 그걸 지난다는 얘기는 R이 제로가 될 때잖아요.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R을 여기다 놓고 풀겠습니다. R은 이퀄 코사인 2세타에서 이 값을 여기다 놓고 풀면은 코사인이 0이 되는 값은 이 2분의 세타가 바로 2분의 홀수의 파이가 되면 돼요. 즉 2분의 세타가 아니라 2세타가 2분의 홀수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등등등등 무수히 많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을 찾으면 돼요. 따라서 세타는 4분의 파이. 그래서 요 세타 값이 4분의 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각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움직일 때 아주 빠르게 극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 D를 집합으로 표시한다면은 여기다 써볼게요. 영역 D를 집합으로 R세타 좌표기를 이용해서 표시해 본다면은 R세타 좌표기를 이용해서 표시할 때 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R은 0보다 크고 이 사엽장미선을 넘지 못하죠. 코사인 2세타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가 되면 바로 극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산한 영역이 위에 나뭇잎사기의 반쪽이에요. 이 영역을 D라놨을 때 그 D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하려는 것은 아래쪽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볼까요? R은 보다시피 변수하니까 먼저 적분합니다. 0부터 코사인 2세타까지 세타 취할수 있는 값은 0부터 4분의 8까지예요. 피적분함수 그대로 있고요. 직교좌표계에서의 DA의 개념은 극좌표계에서 R, DR, D세타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노란색으로 강조를 해볼게요. R, DR, D세타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8까지가 되고요. R을 R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R의 제곱 그리고 구간 0부터 코사인 2세타까지 D세타입니다. 2하고 2분의 서로 지워지죠?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가 될 것이고 코사인 2세타의 제곱입니다. 코사인 2세타의 전체 제곱 D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의 제곱이 있잖아요. 바로 적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2배각으로 바꿔서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코사인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각의 2배예요. 그러니까 4세타 D세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됐죠. 자, 2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로 적분하겠습니다. 1을 적분하면 세타, 코사인 4세타를 적분하니까 4분의 1 사인 4세타 됐습니다. 그리고 구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고요. 종점 대입하면은 앞에 2분의 1이 있었고요. 4분의 파이가 되고 4분의 파이 4배니까 사인 파이,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고 0을 대입하면 다 0이라서 이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본 결과 이것은 8분의 파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사기의 요 한쪽의 넓이는 8분의 파입니다. 당연히 사엽장미선 전체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하랬으면 이런 넓이가 4개나 있으니까 요 영역의 크기가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2분의 파이가 이 사엽장미선 내부 영역 전체 넓이 값을 의미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한 그 고리의 넓이는 8분의 파이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그렸던 그림 이해됐죠? 물론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한꺼번에 계산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칭성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 아무래도 여기 0을 대입하면 빠르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놓고 또 빼다 보면은 뭐 그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호까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대칭성이 있다면 대칭성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면 아래와 XY 평면 위와 원기둥 내부에 놓여있는 입체 부피를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그래프는 교재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얘가 바로 Z=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요거는 넘겨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넘어갔으니까 0이 있죠. 얘를 완전적 걸로 바꿔볼까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 이퀄 1. 1은 서로 지워지죠. 전개하면 똑같습니다. 얘는 뭐예요?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중심은 1,0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심은 1,0에 있습니다. 반지름은 1이 되는 원이에요. 자, 요런 원을 여러분들 극방도시로 바꾸는 방법 잘 알고 있죠? 여기다 바로 계산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될 것이고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이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r이 0이 되는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보다시피 r이 0이 되지 않는 점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r이 0이 되는 것 말고 r이 0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r이 0이 아니라 가정하고 약분해버리면 r은 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 원을 표시하는 방법은 r은 이퀄 2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내부 영역을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이 내부 영역을 D라 놓는다면은 얘를 D라 놓는다면 D를 이제 R 세타 좌표기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은 그로부터의 거리니까 0보다 크어갖고 그 다음에 2 코사인 세타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타 철수는 값에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8에서 0 그리고 2분의 8까지예요. 마이너스 2분의 8에서부터 2분의 8까지 갑니다.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8에서 2분의 8까지 갑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군요. 얘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옆에 문장을 보면 원기둥이라는 얘기잖아요. 위에서 보면 원으로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기둥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XY 평면 위와 원기둥 내부와 포물면 아랫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이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XY 평면 위와 원기둥 안쪽과 원 포물면 아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부피를 구하려면 그림자 영역 위에 떠 있는 함수를 적분하면 되거든요. 그림자 영역은 바로 이거였군요. 얘가 그림자 영역입니다. 적분 영역은 얘예요. 위에 떠 있는 함수는 이 함수입니다. 이 포물면 위에 떠 있는 거 얘예요. 자, 그래서 이 영역상에서 이 함수를 적분하면 곧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피 V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이미 집합 표시를 했습니다. 부피 V는 더블 인테그랄 영역 D 이상에서 위에 떠 있는 함수가 바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에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역 D가 보다시피 극좌 표기로 표시가 되잖아요. R은 0과 2 코사인 세타 사이에 있습니다. 0부터 2 코사인 세타에 있고요. 그리고 세타 철순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요 사이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될 것이고 직교좌표기에서 dA는 dx dy이지만 극좌표기에서의 dA는 r dr d 세타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얘를 반복 적분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고 r의 3승을 r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4분의 r의 4승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구간 r이 0부터 2 코사인 세타까지예요. 자, 2의 4승이니까 2는 4, 4, 4, 16을 4로 넣으니까 4. 4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냅시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8까지고 숫자는 이미 계산해서 내보냈어요. 코사인의 4승입니다. 코사인 세타의 4승이고 0을 대입해봤자 0입니다. 코사인은 우함수입니다. 우함수의 4승도 우함수예요. 그래서 우함수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원에 접근하는 것은 오른쪽 반의 접근값의 2배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오른쪽 반의 접근값의 2배, 2 곱하기 4니까 8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코사인 세타의 4승 d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앞에서 왈리스 공식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왈리스 공식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왈리스 공식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왈리스 공식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왈리스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왈리스 공식 다시 한번 잘 복습해서 한번 볼까요? i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사인 x의 n승 dx에서 왈리스 공식은 사인의 n승뿐만 아니라 얘처럼 코사인의 n승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했을 때 in을 구하는 식은 n분의 n-1 in-2 점화식 관계가 성립합니다. n은 2 이상일 때 이 순환 공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왈리스 공식이라 얘기를 하죠. 잘 알아두세요. 이런 응용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도 부피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왈리스 공식으로 바로 계산하도록 하죠. n이 4일 때입니다. n이 4일 때요. n이 4죠. 사인뿐만 아니라 코사인일 때도 성립합니다. n분의 n-1 곱하기 i-1인데요.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 터울이 2씩 나니까 4에서 2 빼면 2가 되고 3에서 2 빼면 1이고요. 2에서 2 빼면 i0가 되죠. 자, 이제 계산하면 2, 4, 8 약분되죠. 3i0가 됐어요. 3i0인데 i0라는 것은 여기가 0이면 여기 0을 써야 돼요. 점화식은 더 이상 안 됩니다. 2 이상일 때만 점화식이 되고요. i0는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이 아닌 모든 수 0승이 1로 약속되고 2를 0부터 2분의 8까지 적분하면 2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이 입체의 부피는 2분의 3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간에 왈리스 공식을 써서 계산했습니다.